여기 지하철을 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나는 곳곳에 나이가 많든 적든,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들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따라가며 찾아볼까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 찾으셨나요? 계단이 잘 보이도록 칠한 검은 페인트, 보다 넓은 개찰구, 단순한 색과 도형으로 그려진 노선도, 다양한 높낮이의 손잡이. 이처럼 보편적인 설계는 우리 삶 속에 은은하게 녹아 있습니다. 집, 학교, 회사, 도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머무르고 지나치던 일상 속 공간들. 이 공간들이 누군가에게는 부수적인 장치가 있어야만 허락되는 공간인데요. 보편적 설계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으로서 특별한 도움 없이도 성별, 연령, 언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한 제품과 환경을 추구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부분의 보편적 설계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비교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베리어 프리라는 우리 장애자를 위한, 장애우를 위한 설계하고 좀 약간의 비교를 하면서 차이를 보면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특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장애우에 대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 유니버설 디자인은 좀 더 포괄적인, 장애우에 대한 대상만이 아니고 좀 더 포괄적으로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보편적 설계는 부수적인 장치 없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휠체어 탑승자와 어린아이도 쉽게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나 색깔, 숫자, 기호 등 다양한 신호를 통해 외국인과 세객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지하철 노선도 등이 그 예입니다. 서울시 어린이대공원에 위치한 꿈틀꿈틀 놀이터. 이곳은 장애가 있는 아동과 장애가 없는 아동들이 모두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인데요. 휠체어를 타고 오를 수 있는 경사로와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면 바로 휠체어에 탑승 가능한 계단까지. 놀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장애 아동들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 다양한 모양의 그네와 턱을 없앤 회전기구는 장애 아동뿐 아니라 키가 작은 아이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놀이터를 즐길 수 있는데요. 이는 모두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 또는 굿 디자인이라는 정의로 보편적 설계의 혁신적인 개념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 개최된 제1회 국제 유니버설 디자인 대회를 통해 보편적 설계의 7가지 원리가 제시되었죠. 보편적 설계의 7가지 원리에는 공평한 사용, 사용상의 융통성, 간단하고 직관적인 이용, 정보 이용의 용이, 오류에 대한 포용력, 적은 물리적 노력,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사용상의 융통성은 바퀴가 달린 가방, 점자 블록, 높이가 다른 손잡이처럼 사용 방법의 선택권을 제공하며 다양한 생활 환경 조건에서도 정확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에 부쳐 무거운 가방을 쉽게 옮기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바퀴가 달린 가방. 일반 손잡이 위치에 키가 작아 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낮게 위치한 손잡이가 이 원리에 따라 설계된 것이죠. 또한 이 예시 외에도 오른손잡이뿐만 아니라 왼손잡이 사람들도 고려한 양손잡이 가위도
사용상의 융통성 원리에 속합니다. 오류에 대한 포용력은 말 그대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위험과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각형 모양의 배수구가 마름모 모양의 배수구로 바뀐 것,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작은 물건이나 여성 구두굽이 배수구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여 마름모 모양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정수기에 뜨거운 물 나오는 곳을 단일 장치에서 이중 장치로 바꾼 것도 화상을 미리 방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과거 원통형 손잡이가 많았다면 요즘은 레버식 손잡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적은 물리적 노력으로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힘을 사용하게 하여 디자인을 바꾼 보편적 설계의 한 예시인데요. 손잡이 외에도 과일을 일일이 깎는 불필요한 복잡함을 제거하고 누르는 힘 한 번으로 쉽게 재료를 손질할 수 있는 커팅기도 이 원리의 예시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지 않은 시설을 이용할 때 사람들은 어떤 불편을 느낄까요? 일상 속 다양한 불편을 체감하기 위해 노인,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그리고 영유아 동반자가 되어보았습니다. 관절이 잘 굽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팔걸이가 없거나 낮은 의자에 앉기란 매우 힘들었는데요. 한 공간에 다양한 의자가 있어서 체형에 맞게 앉고 싶은 데에 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벽과 밀착되게 디자인된 여닫이 문은 한 번에 열리지 않았는데요. 반면에 그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었더니 유아차를 끌어도 편하게 문을 통과할 수 있었죠. 이곳은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욕실과 부엌인데요. 선반이나 세면대의 높낮이가 조절되는 기술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선 모두의 손이 닿도록 낮게 쌓은 책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편적 설계는 특별한 사람만을 위해 장벽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설계 과정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장애인이나 불편한 사람들 또는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만 점점 가면 갈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 모두가 그 유니버설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유니버설 디자인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디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 문을 여는 일처럼 내가 사소히 여겼던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크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도 턱 같은 곳이 많아서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고 싶어도 그런데 턱이 있으면 들어가기 불편하니까 그런 것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주로 안내해주는 그 장애우분들이 시각장애인하고 이제 다리가 불편하신 장애인분인데 좀 더 엘리베이터를 좀 크게 하던가 그다음에 동선 같은 것도 좀 더 가깝게 고려해서 짜면은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태어나 성장하고 노화하면서 다양한 신체적 변화를 겪습니다. 임신을 하거나 사고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죠. 그러니 유니버설 디자인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디자인입니다. 횡단보도 같은데 요즘에 신호등이 바뀌면요 안내방송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런 게 아직도 조금 덜 설치된 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초록불로 바뀌면 안내방송 나올 수 있더라고요. 일단 여행을 갔다 올 때나 캐리어 같은 거 끌고 이제 짐이 무거울 때 통로가 좁으니까 그런 이제 짐을 끌고 가는 공간 개찰구가 한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개념이 없이 어떤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설치를 해놓은 곳이 참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보면 그런 거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런 설계는 현재 범용적으로 적용되고 있진 않은데요. 오히려 법적 기준에 의해서만 설치된 장애인 전용 시설을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휠체어 마크와 임산부 표시는 배려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을 규정하곤 합니다. 이는 또 다른 일부 사용자의 접근이 제한됨을 역설하죠. 2020년 현재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디자인 분야에선 우린 겉보기에 좋은 것에만 열중하진 않았나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디자인을 통해 서로 연결된 마음들도 단단하게 설계해보는 건 어떨까요?